제3부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왕비의 고독.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전각, 계절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수많은 궁녀와 상궁들의 시중. 겉으로만 보면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왕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삶에는 화려함보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고독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비가 겪어야 했던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비에게는 사생활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친정을 방문하는 것도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었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왕비는 나라의 상징이었기에 개인보다 공적인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늘 예법 속에서 살아야 했다. 왕비는 하루 종일 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걷는 모습, 앉는 자세, 말하는 방식, 웃는 모습까지 모두 품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궁녀들은 왕비의 행동을 보고 배웠고 백성들은 왕비를 나라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작은 실수 하나도 궁궐 안팎에 큰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비는 항상 스스로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후계자를 향한 압박. 왕비에게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후계자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왕실의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비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자녀가 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비와 후궁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정치 세력이 개입하면서 궁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왕비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책임이 앞섰다. 왕과 왕비는 부부였지만 현대의 부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왕은 국정을 돌봐야 했고 왕비는 궁궐의 질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왕에게는 후궁도 있었고 왕비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왕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서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눈 왕과 왕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과 소원왕후는 서로를 존중하며 왕실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부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 속 왕비들의 눈물.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왕비들의 슬픔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을 먼저 떠나보낸 왕비,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왕비, 정쟁 속에서 폐위되어 궁궐을 떠난 왕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왕관보다 훨씬 많은 눈물과 인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왕뿐 아니라 왕비들의 삶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궁궐의 어머니였다. 왕비는 궁녀와 상궁들을 돌보며 궁궐 안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절약을 실천했고 재난이 닥치면 백성을 위한 구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왕비의 품성과 행동은 궁궐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왕비에게 지혜와 자비,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했습니다. 역사에 남은 왕비들의 품격.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책임을 다했고 자신보다 왕실과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인현왕후의 너그러움, 소원왕후의 헌신, 명성황후의 강인함은 시대는 달랐지만 모두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 그렇다면 조선의 왕비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왕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궁궐을 걸을 때 중궁전과 왕비의 공간은 어떤 시선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왕비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부. 왕비가 남긴 품격과 책임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비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왕비가 되는 간택의 과정부터 궁궐에서의 하루, 대비와 후궁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고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많은 책임과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왕비였습니다. 이제 왕비라는 존재가 조선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비는 국가의 상징이었다. 조선에서 왕은 나라의 아버지로,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국모라고 불렀습니다. 왕비는 백성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궁궐 안에서 왕실의 품격과 질서를 지키는 중심이었습니다. 왕실 제사를 준비하고 궁중 여성들을 이끌며 왕세자와 세자빈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일까지 모두 왕비의 몫이었습니다. 왕비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왕실을 하나로 묶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름보다 역할로 기억된 사람들. 조선의 왕비들은 자신의 이름보다 소원왕후, 인현왕후, 정순왕후, 명성왕후와 같은 시호로 더 많이 기억됩니다. 그것은 한 개인보다 왕실과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호칭 뒤에는 한 사람의 딸이었고 한 사람의 아내였으며 때로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인간적인 삶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왕비를 역사 속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했던 한 사람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비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왕비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궁궐도 비싼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품격과 절제였습니다. 조선은 왕비에게 권력을 과시하기보다 예를 지키고 사람을 품으며 궁궐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정치에 깊이 관여한 왕비도 있었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왕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왕비들은 자신의 삶보다 왕실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궁궐을 다시 바라보다. 이제 경복궁의 교태전, 창덕궁의 대조전, 창경궁의 통명전, 덕수궁의 함령전 일대를 걷게 된다면 그곳을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왕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왕실의 질서를 지키고 궁녀들을 돌보며 후계자를 교육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고운 꽃담 뒤에는 기쁨과 슬픔, 책임과 인내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궁궐은 권력의 공간인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왕과 왕비가 있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비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권력보다 품격이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배려와 절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 왕비들의 삶은 시대는 달라도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세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왕비의 삶을 통해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궁궐은 왕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왕비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 속에서 왕실의 질서와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왕비의 삶은 화려함보다 책임이 컸고 권력보다 인내가 많았으며 영광보다 희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위대한 왕뿐 아니라 그 곁에서 왕실을 지탱했던 왕비들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7편 후궁왕의 사랑과 궁궐의 정치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후궁은 어떻게 선발되었으며 왕비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후궁에게도 품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수건과 수계, 귀인과 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또한 장희빈과 숙빈, 최씨, 영빈, 이씨를 비롯한 대표적인 후궁들의 삶과 후궁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기도 했는지, 그리고 궁궐 안에서 벌어진 사랑과 권력, 정치의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이면에는 사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택과 갈등, 그리고 치열한 권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궁들의 삶을 통해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진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